2015년 3월 고3 국어 B형 17에서 20번 지문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문단입니다. 하루 중 일을 하거나 여가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소득도 개인에 따라 거둘 수 있는 범위가 제약되어 있다. 노동 공급 결정 이론에서는 이렇듯 제약되어 있는 조건하에서 개인의 노동 공급 결정이 자신의 효용,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자, 가문단에서는 노동 공급 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 공급 결정 이론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이 제약된 조건들을 결정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네요. 이 이론에서는 여가와 노동이라는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최적의 조합을 선택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여가와 노동 두 가지 요소를 체크를 해둬야겠습니다. 노동시간이 늘어날수록 소득도 증가하므로 여가와 노동 간의 선택의 문제는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가 노동이라고는 했지만 다시 여가 소득의 관계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 공급 결정 모형은 노동 여가 선택 모형,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이라고 한다. 나문단입니다. X축을 여가 시간, 여기 여가 시간 X축 지시되어 있고 Y축을 소득, Y축 소득이라고 한다면 여가 시간과 소득의 제약이 나타나 있는 범위 내에서 여가 시간과 소득을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인 X1, Y1을 오른쪽 A와 같이 그려낼 수 있다. 예산제약선은 제한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선택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조합을 연결한 선인데 이처럼 소득과 여간의 선택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예산제약선 X1, Y1은 X1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의 최대값이고 Y1은 소득의 최대값이다. 자,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하면 이 부분이 여가 시간의 최대값, 이 부분이 소득의 최대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제약선의 기울기는 절대값은 시간당 임금, 월급이 봉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간 시간을 나타내는 X축은 노동시간에 대한 정보도 알려줄 수 있다. 왜냐하면 총시간을 여가 아니면 노동에 사용하므로 총시간에서 여가 시간을 제한다면 나머지가 노동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자, 나문단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총 4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X는 여가 시간의 최대값, Y는 소득의 최대값, 그리고 기울기는 시간당 임금, 그리고 노동시간이라는 건 총시간에서 여가 시간을 뺀 값,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소득 여가 선택 모형에서 선호도는 B와 같은 무차별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이 부분을 선호도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여기서 무차별 곡선은 노동 공급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소득과 여가 시간의 조합을 서로 연결한 선을 의미한다. 동일한 효용을 주는 지점들이 연결한 선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득 여가 선택 모형에서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을수록 소득의 효용과 여가의 효용이 높은 조합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원점이라는 건 여기 이 부분에서 이 무차별 곡선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만족감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B의 각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여가 시간의 한 단위를 한계 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 효용비인 한계 대체율을 나타낸다. 자, 한계 대체율을 다시 정리하자면은 여가 시간을 소득으로 나눈 값을 한계 대체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계 대체율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여가 한 단위를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소득의 양을 의미한다. 가령 위의 무차별 곡선 B에서 B에서 A로 선택을 바꾸려면 여가 시간 한 단위를 늘리기 위해서는 소득 두 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자, 그림을 보면은 여가 시간 한 단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두 단위를 포기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한계 대체율은 2이다. 자, 라문단입니다. 노동 공급 결정 이론에서 위에 A와 B 같이 예산제약선과 무차별 곡선이 주어질 때 효용 극대화하는 소득과 여가 시간의 최적 조합은 예산제약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이다.
효용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두 지점이 만나는 지점,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A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동 공급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A 부분, 그러니까 이 만나는 지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이 어떻게 결정될까?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급해진다. 임금이 상승한다는 건 소득이 늘어난다는 의미니까 기울기가 점점 급해진다. 이렇게 해서 더 급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동일한 노동시간에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면 여가시간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소득효과는 여가시간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효과. 그런데 시간당 임금 상승은 여가시간을 줄여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체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노동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자, 라문다네 같은 경우에서는 예상지약선과 무차별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효용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라는 정보 하나와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은 예산지약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라는 정보, 그리고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두 가지 정보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라문단입니다. 노동공급 결정이론은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을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는 시각을 제공해주고 있다. 노동공급 결정이론을 토대로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노동공급의 다양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공급 결정이론은 사회보장 제도를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래서 노동공급 결정이론이 가지는 의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마지막 라문단. 그러면 수요 공급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노동공급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회보장 제도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나에서 예산제약선의 개념과 함께 예산제약선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양상이란 건 모습이란 뜻인데 변화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답은 4번 x4에서 x2를 뺀 값. 그러면 x4에서 x2를 뺀 값이라면은 여기서 이렇게 빠진다면은 나의 무차별 곡선에서 가의 무차별 곡선으로 선이 이동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소득이 줄어든 소득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x4에서 x3를 뺀 값, x4에서 x3를 뺀 값이라면은 지금 이 가 무차별 곡선에서 나 그 무차별 곡선으로 선이 이동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대체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정의를 하여야 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를 토대로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A씨는 여가를 소득보다 선호한다. 여가를 선호하는 A씨, 반면에 B씨는 소득을 여가보다 선호한다. 소득을 선호하는 B씨. 이 두 사람의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의 그래프를 그리면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다. A씨와 B씨의 무차별 곡선상에 동일하게 소득 3단위와 여가 한 단위를 선택한 조합이 나타나는 두 점에서의 기울기는 B씨보다 A씨의 무차별 곡선에서 급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에서 기울기가 B씨보다는 A씨가 더 급하게 나타난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한계 대체율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한계 대체율이란 것은 아까 설명했듯이 접선의 기울기는 여가시간 한 단위를 한계 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 단위비인 한계 대체율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가시간 분의 소득,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선생님이 미리 적어놨는데, 여가를 소득보다 더 선호할 경우 한계 대체율은 2가 되고, 앞에 그림에서 소득을 여가보다 더 선호할 경우에 한계 대체율은 2분의 1이 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참고해서 봤을 때 답은 A씨가 B씨에 비해서 소득의 한계
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커서 한계율이 더 크기 때문이다. 2번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자, A를 살펴보면 A가 하루 중 일을 하거나 여가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쓸다, 사용한다라고 고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4번, 자식에게 쓴 돈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어떤 기간에 돈을 들이다라는 의미. 나머지는 한번 선생님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5년 3월 고3 국어 B형 17번에서 20번 문항 설명하였습니다.